돈에 대해 정말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이 복잡한 투자 전략과 차트 분석에 매달릴 때 진짜 부자들은 전혀 다른 비밀을 활용합니다. 바로 돈의 심리학입니다. 모건 하우절이 수십 년간의 연구를 통해 밝혀낸 부의 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학적 공식이나 경제학 이론보다 훨씬 강력한 인간의 심리와 행동 패턴에 숨겨져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조차 놓치고 있는 이 핵심 원리를 이해한다면 당신도 진정한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돈의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은 그 누구도 완전히 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합리적이라고 여기는 다른 사람들의 금융 결정조차 그들만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전쟁을 겪은 할아버지가 금고에 현금을 쌓아두는 것을 보며 답답해하는 젊은 세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할아버지에게 현금은 가장 안전한 자산입니다. 반대로 젊은 세대가 암호화폐에 과감히 투자하는 것을 보며 걱정하는 기성세대가 있지만 그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잡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자의 경험과 배경이 돈에 대한 관점을 형성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자신만의 금융 철학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당신의 상황과 목표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운과 리스크의 경계선을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공한 투자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모두 천재적인 판단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운이 큰 역할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실패한 사람들이 모두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가 발목을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돈 그릇을 키울 시간입니다. 당신은 돈에 대해 정말 알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나요?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할 때 운이 따랐다고 해서 그의 능력을 폄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성공을 단순히 개인의 능력으로만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달성할 수 있습니다. 돈의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충분함을 아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갖고 싶은 욕망은 자연스럽지만 이 욕망이 통제를 벗어나면 오히려 부를 잃게 됩니다. 이미 충분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더 큰 리스크를 감수하며 모든 것을 잃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강력한 부축적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복리의 마법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월 10만 원씩 30년간 저축하면서 연 7% 수익률을 얻는다면 여러분은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처음 몇 년은 변화가 미미해 보이지만 20년이 지나면 복리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낭비합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거나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헤매며 정작 시작하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완벽하지 않아도 일단 시작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지속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과 부자로 남는 것은 완전히 다른 기술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투자와 위험 감수가 필요할 수 있지만 부자로 남기 위해서는 보수적인 접근과 위험 관리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는 성공하지만 두 번째에서 실패합니다. 투자 세계에서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수익의 대부분이 소수의 성공적인 투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100개의 투자 중 5개만 대성공하고 나머지는 평범하거나 실패해도 그 5개가 전체 수익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투자를 시도하고 인내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진정한 부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를 소득으로 착각합니다. 비싼 차를 타고 명품 옷을 입는 사람이 부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높은 소득을 모두 소비하며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소박하게 살면서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일 수 있습니다. 페라리의 역설을 생각해 보세요. 페라리를 사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정작 페라리를 본 사람들은 차에만 관심을 가질 뿐 운전자에게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처럼 과시적 소비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의 정의는 자율성입니다. 원하는 일을 하고 원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며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이런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려야 합니다. 저축은 구식 방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전히 가장 확실한 부축적 방법입니다. 저축은 소득에서 자존심을 뺀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소비를 줄이면 자연스럽게 저축이 늘어납니다. 저축된 돈은 기회가 왔을 때 투자할 수 있는 자본이 되고 위기가 왔을 때 버틸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완벽하게 합리적인 것보다는 적당히 합리적인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완벽한 투자 전략이라도 심리적으로 견디기 어렵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조금 비효율적이라도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전략이 결국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난 적 없는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처럼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주기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런 사건들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안전마진을 확보해야 합니다. 안전마진은 단순히 비상금을 모아두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투자할 때도 여유, 자금으로만 하고 생활비는 반드시 따로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너무 집중된 투자보다는 분산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줄여야 합니다. 돈에 대한 몇 가지 보편적 진실이 있습니다. 첫째, 부자가 되는 과정은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실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둘째, 시간이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셋째, 감정 관리가 기술적 분석보다 중요합니다. 넷째, 운과 실력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에는 보이지 않는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주식 투자의 수익률 뒤에는 변동성이라는 가격이 있고 부동산 투자의 안정성 뒤에는 유동성 부족이라는 가격이 있습니다. 성공한 기업가의 부 뒤에는 수많은 밤샘과 스트레스라는 가격이 있습니다. 이런 숨겨진 비용을 인식하고 기꺼이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데이 트레이더와 장기 투자자는 같은 주식을 보고도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집니다. 은퇴를 앞둔 60대와 이제 시작하는 20대의 투자 전략이 다른 것은 당연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 사례를 맹목적으로 따라하지 말고 자신만의 게임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비관주의는 항상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위기를 예측하면 똑똑해 보이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 순진해 보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인류는 계속 발전해왔고 경제도 장기적으로는 성장해왔습니다. 단기적인 위기에 너무 몰입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간절하면 믿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클수록 위험한 투자나 사기에 빠지기 쉽습니다. 너무 좋은 이야기는 의심해보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돈의 심리학을 이해하는 것은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향, 목표, 한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거나 복잡한 이론에 매몰되지 말고 단순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도 부자들만 아는 비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소득의 일정 비율을 저축하고 꾸준히 투자하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 관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단순한 이 원칙들을 지킨다면 여러분도 진정한 부를 축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오늘부터 작은 것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복리의 마법은 이미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부자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더 깊은 비밀들을 공개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돈의 양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월급을 받는 두 사람이 10년 후 완전히 다른 경제적 상황에 놓이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월급이 들어오면 즉시 고정 지출을 제외한 나머지로 무엇을 살지 생각합니다. 새로운 옷, 맛있는 음식, 여행, 취미 활동 등 당장의 만족을 주는 것들에 집중합니다. 반면 두 번째 사람은 월급이 들어오면 먼저 저축할 금액을 따로 빼놓고 남은 돈으로 생활비를 맞춥니다. 이 작은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부자들의 소비 패턴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생각보다 검소하게 삽니다. 워렌 버핏이 수십 년째 같은 집에서 살고 마크 저커버그가 같은 색깔 티셔츠만 입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 취향이 아닙니다. 이들은 소비에 들어가는 정신적 에너지를 불을 창출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단순한 생활을 선택한 것입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일수록 남에게 보이기 위한 소비에 더 많은 돈을 씁니다. 비싼 브랜드 제품을 사거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며 SNS에 올리는 것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과시적 소비는 부를 축적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돈의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기회비용입니다. 오늘 100만 원으로 명품 가방을 산다면 그 100만 원이 30년 후에는 얼마나 될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연 7% 수익률로 투자했다면 약 760만 원이 됩니다. 즉, 그 명품 가방의 진짜 가격은 760만 원인 셈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많은 소비 결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저축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질을 위한 적절한 소비는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진정 중요한 것에는 돈을 쓰되 단순히 남에게 보이기 위한 소비는 줄여야 합니다. 부자들이 가진 또 다른 특징은 실패에 대한 관점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하지만 부자들은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봅니다. 실제로 성공한 기업가들의 이력을 보면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에서 배우고 다음에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실을 보는 것을 두려워해서 아예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집니다. 반면 적절한 리스크를 감수하고 꾸준히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리스크를 취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 중 하나는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것은 가장 확실한 투자 방법 중 하나입니다.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멘토를 찾는 데 투자한 돈은 몇 배, 몇십 배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급변하는 시대에는 평생 학습이 필수입니다. 한 번 배운 기술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속적으로 자신을 업그레이드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처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기회로 보면 남들보다 먼저 새로운 트렌드를 파악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도 올바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안전한 투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지역 경제의 변화, 인구 이동, 정부 정책 변화 등이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지비, 세금, 거래 비용 등 숨겨진 비용도 많습니다. 반면 주식 투자를 위험하다고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인식입니다. 개별 주식은 위험하지만 다양한 기업에 분산 투자하고 장기간 보유하면 상당히 안전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덱스 펀드를 통한 투자는 전문 지식이 없어도 시장 전체의 성장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돈의 심리학에서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은 손실 회피 성향입니다. 사람들은 같은 금액이라도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을 더 크게 느낍니다. 이 때문에 투자에서 손해를 보면 패닉 상태가 되어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이 떨어지면 더 떨어질까봐 급하게 팔아버리거나 반대로 오르고 있는 주식을 너무 일찍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적 반응을 피하기 위해서는 미리 규칙을 정해두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월 정액으로 투자하는 적립식 투자를 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꾸준히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면 일정 비율을 매도하는 규칙을 정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부자들이 가진 또 다른 특징은 시간에 대한 관점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시간을 돈으로 바꾸려고 하지만 부자들은 돈으로 시간을 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집 청소를 직접 하는 대신 청소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시간에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생긴 후의 이야기이지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또한 부자들은 패시브 인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패시브 인컴이란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수입을 말합니다. 임대료, 배당금, 로열티 등이 그 예입니다. 처음에는 패시브 인컴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이 일해야 하지만 한 번 구축되면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수입이 발생합니다. 크레딧 카드 사용에 대해서도 올바른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카드는 편리한 도구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부채의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리볼빙 서비스나 현금 서비스는 매우 높은 이자율을 가지고 있어 절대 피해야 합니다. 카드는 현금처럼 생각하고 사용하되 포인트나 할인 혜택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필요합니다. 보험은 투자 상품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 도구입니다. 저축성 보험보다는 순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그 차액을 직접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갖춰야 합니다.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알고 활용하면 상당한 금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항목들을 꼼꼼히 챙기고 개인형,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등 세제 혜택이 있는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돈의 심리학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재정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계부를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간다면 여러분도 분명히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꾸준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